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부평시 부평구 문화재단은 후원 회원과 시민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16 후원의 밤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는 지난 8일 부평 아트센터 해누리 극장에서 주요 내빈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1부 리셉션, 2부 특별 공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리셉션과 함께 특별 공연은 하우스 콘서트 형식으로 객석을 무대 위에 세팅해 해누리 극장 무대에서 진행했습니다. 특히 성악 공연 후원회 영상 상영,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갈라 콘서트, 부평 올스타 빅밴드 연주로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았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원 회원 및 시민 회원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의왕시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2회 의왕예술인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용지부와 미술지부, 국악지부 등 7개 예술지부가 총출동하는 지역 최대의 예술인 축제로 무용지부의 무용공연 춤향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춤향은 지난 4일 아름채복지관 공연을 시작으로 8일과 15일에도 공연을 펼쳤으며 미술지부는 지난 16일에 여성회관 갤러리에서 2016 모락산성의 비상전을 개최했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은 이번 행사가 의왕시 예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술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6회 의왕시 초등학생 스피치 대회가 의왕글로벌 인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의왕시 내 13개 초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저학년생 30명, 고학년생 20명을 포함해 모두 86명이 참가했습니다. 논제로는 나를 변화시킨 한마디 말, 진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생각을 바꾼 책, 배려와 존중의 경험 등에 대해 각각 논리를 전개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팀원들이 나눠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 저학년부에서는 의왕초 김도훈 학생, 고학년부에서는 의왕초 한정서 학생, 그리고 팀 부분에서는 의왕초 하트 북메랑 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모두 26명이 수상했습니다. 의왕시에서 2016년 지역 아동센터 작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의왕시 내 11개 지역 아동센터가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는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 학부모 등 총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왕시 각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학습 프로그램을 다른 아동센터 어린이 및 학부모 등에게 선보였습니다. 평창군이 폐건전지 집중수거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폐건전지는 가정에서 일반 생활 폐기물과 섞여 버려지면 깨지고 부식돼 망간,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 노출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확실히 분리해 재활용 처리를 거치게 되면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군은 건전지, 형광 등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재활용 품목에 대해 환경 오염 방지, 자원 재활용 등을 위해 별도 수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1인당 폐건전지 수거량이 110.17g으로 돈의 으뜸이었으며 앞으로도 폐건전지와 같은 재활용 자원의 자발적인 분리 배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4회 평창군 평생학습 한마당이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평생학습의 확산을 위해 열린 이번 한마당 잔치는
배움과 참여로 하나 되는 평창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 전시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했던 축제 현장,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평생학습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수강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수업을 통해 배운 결과물을 선보이고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창군은 2013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에 참여하셨던 주민들이 1년 동안 배운 학습의 성과를 주민들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주민들이 배움을 통해서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또 학습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다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평생학습 한마당은 배움과 참여로 하나 되는 평창을 주제로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비롯해 평창교육지원청, 평창소방서, 평창군 여성회관 등 20여 개의 기관과 단체의 참여가 이어졌는데요. 이들은 여러 가지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품 전시와 학습 동아리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좀 단순하게 그 체험 프로그램하고 발표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성회관 프로그램이나 관내 타 교육기관에서 함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학습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동계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올림픽 유치 당시의 대변인이신 나승연 대표님을 초청해서 또 강연도 듣고 있습니다. 개회식은 평생학습 발전에 기여한 우수학습 동아리와 평생학습인에 대한 표창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전국 성인문예교육시화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어르신의 신앙송이 이어졌는데요. 배움에 대한 가슴 뭉클한 사연을 들려주는 어르신의 모습에 참석자들 모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강생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야를 공부하면서 도전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는데요.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에 익숙했던 한 수강생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덕분에 삶의 질이 높아지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커피를 처음에 접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으로 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커피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맛과 향도 찾을 수 있고 또 커피에 대한 다른 매력도 찾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이 엄마가 커피 바리스타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다른 생활에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화장품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저희가 한 거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평생학습 한마당은 배움을 통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변화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군민의 의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회 평창군 평생학습 한마당, 배움과 참여로 하나 되는 평창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평창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지고 군민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폐기물 수거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이달 말까지 가을철 영농 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입니다. 군은 농작물 경작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강 매립될 수 있는 가을철 영농 폐기물을 눈이 오기 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 보전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군은 지난 9월 말까지 영농 폐비닐 4,000톤과 농약 빈병 10톤을 수거했으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논밭에 널려있는 영농 폐기물을 대부분 수거해 1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등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도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수거 방법은 마을별 공동 집화장에 집화한 후 환경공단 수거 사업자에게 수거를 요청하거나 군 관할 환경공단 영월 수거 사업소에서 직접 운송해도 됩니다. 다만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영농 폐비닐의 경우 물기를 말리고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야 하며 농약 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해 품목별로 구분해 수거해야 합니다.
담양군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담양군에 따르면 9일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우농가를 비롯해 한우협회, 전남 광주 한우협동조합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축산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비롯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 등 축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인들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이를 배려하는 축산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담양군이 주최하고 담양군 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담양종합체육관에서 지체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친성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축제는 풍물패 혜림의 풍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초대가수 공연과 부채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인 빛고울 공동체 생활자와 종사자들이 생활체조 공연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 기념식에서 지역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담양읍 양강리 설송임씨 등 13명에게 표창하고 차영훈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장 등 7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담양군 재가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수채화와 한지공예품을, 빛고울 공동체에서는 다육식물과 도자기를 전시 판매하는 등 부대 행사가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담양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특별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담양군에 따르면 최영식 군수를 비롯한 담양경찰서 김성열 서장, 전정철 도의원, 담양군 의회 김기성 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드림스타트 성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은 아동들의 바이올린, 플루트, 우쿨렐레 등의 악기 연주와 함께 호남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담양 청소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어우러졌습니다. 발표회에 참가한 한 아동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오카리나를 연습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멋진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가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 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1일 빛놀이야를 지난해보다 50일 일찍 조기 점등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으로 여수 시민에 한해 지역 관광시설에 대한 50% 특별 할인 정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과 기차 이용 숙박 관광객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 수학여행단과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1,300만 명 관광객 달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수 평생학습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9번째 열린 이번 행사에는 14,000여 명의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배움으로 즐기는 100세 시대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25개 부스가 설치돼 체험 위주의 학습 프로그램은 물론 이순신 골든벨과 시화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여수시가 공공 비축미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관내 22개 수매장에서 2016년산 공공 비축미 매입에 나섰습니다. 율촌면 조화창고를 시작으로 매입에 나선 이번 공공 비축미는 지난해보다 4,700포대 정도 늘어난 5만 3천여 가마로 매입 때 우선 지급금을 지급한 뒤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수산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한 수산업 경영인 한마음 대회가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4번째 맞는 수산인 한마음 대회는 수산업 경영인 가족과 수산 관련 기관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노래자랑을 비롯해 줄다리기, 달리기 등 체육 행사를 펼치며 서로 간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돌산공원에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는 빛놀이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점등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시는 올해 말 거북공원에도 화려한 LED 조명을 설치해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옛 마레터널 이용 차량 증가로 교통 불편이 가중돼 터널 진출입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는 마레터널 도로가 1차로에 불과해 터널 이용자가 많은 주말 같은 경우 터널 내 접촉 사고와 교통 정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터널 접속 도로를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한편 터널 입출구에 2개의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는 접속도로 확장과 신호기 설치 이후 지속적인 교통 운영 상황을 모니터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6 여수국제아카데미가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페루와 캄보디아 등 세계 39개 나라 4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해양 환경과 기후변화 등 각종 해양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여수국제아카데미는 여수박람회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8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포항시는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도시 재창조를 위해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앞으로 포항의 상징 색깔로 거듭날 그린, 녹색의 탄생을 알리는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친환경 녹색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이날 발대식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풍요로운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형산 로터리에서 연일대교에 이르는 형산강둑에 왕벚나무와 모감주나무 500여 그루를 함께 심으며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삶의 품격이 높아집니다를 기치로 철강산업도시로 대표되던 단순한 경제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인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 도시를 구현한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포항시는 기존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형산강 프로젝트와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해오름 동맹,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포항 그린웨이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행복하고 쾌적한 시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메기의 계절입니다. 과메기는 초장만 살짝 찍어 먹어도 그 촉촉함과 고소함이 아주 일품인데요. 더 다양한, 더 새로운 과메기의 맛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열렸던 구룡포 과메기 축제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메기 요리 경연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석하나 리포터가 전합니다. 드디어 찬바람이 불면 돌아온다는 그님이 돌아왔습니다. 쫀득쫀득하면서도 아주 고소한 별미, 겨울 별미, 과메기의 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과메기의 고장 포항에서 이 제철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맛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바닷바람이 만드는 명품 포항 과메기가 특별한 요리로 변신합니다. 그 고소한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명품 겨울철 별미하면 과메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제철 과메기를 맛볼 수 있는 포항 과메기 축제가 구룡포 과메기 문화거리에서 열렸습니다. 과메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아니 포항 과메기 축제는 자주 오시나요? 네, 해마다 옵니다. 아니 오시면 어떠세요? 올 때마다 과메기 시식을 진짜 배부르게 먹고 가고 또 갈 때는 이렇게 맛있는 걸 사가지고 가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포항 과메기 축제에서는 과메기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을 맛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다양한 음악 공연이 함께 펼쳐져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으니 포항 과메기 축제는 올해 들어서 19년째를 맞이했지만 청소년 요리 경연대는 1회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우리가 요리 경연대회가 그 레시피를 가지고 네. 보급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더 과메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요리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요리로 개발이 되면은 정말 이 과메기를 사시사철 다 즐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포항에 오시면은 지금 저희 포항시에서 사계절 과메기 전문 취급점을 15군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총 몇 팀이 참가를 했나요? 지금 고등학생 12팀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오늘 10팀 요리 경연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라고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맛있는 요리 부탁합니다. 파이팅! 과메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젊은 층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과메기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청소년 포항 과메기 요리 경연대회를 열었는데요. 낯선 재료에 살짝 긴장한 모습도 보입니다. 와, 여기 옆에 보니까 뭐 당근, 오이, 양파 등 이렇게 채소들이 가득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떤 요리인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맛보여줄 요리 어떤 요리를 선보여줄 건가요? 유자를 품은 과메기랑 생강차 준비했어요. 유자를 품은 과메기라 네. 어떻게 만드는지 살짝 요거 레시피 조금만 공개해 줄 수 있나요, 혹시? 탕수육에다가 유자청을 곁들인 요리예요. 1등을 노리고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화이팅!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12팀이 참가해 과메기 요리 경연대회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20분. 정해진 시간 안에 맛있는 요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두 분이 너무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계셔서 일단은 먼저 이번 이 청소년 과메기 요리 경연대회가 처음이잖아요.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이 청소년들한테 과한 부담감을 주기 싫고 상품성이라든가 약간의 창작성을 저는 좀 위주로 볼랍니다. 과메기의 풍미를 제대로 살려내는 것은 기본, 고유의 색과 양,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지키고 독창성과 창의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게 이번 심사의 기준인데요. 보기만 해도 시선을 빼앗는 특별한 요리들이 탄생했습니다. 와, 정말 우리 친구들의 이 요리라고, 그 요리 이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저희 1회라고 해서 호박에다가 카빙을 해서 글씨를 새겼고요. 음식이 살아 보이게 거울을 이용해서 한식이랑 양식 같은 느낌을 내보았어요. 엄마 꼭 1등해서 갈게요. 어찌나 먹음직스럽고 기발한 작품들이 많던지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포항 과메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요리 경연대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젊은 청소년들이 만들어냈다기에는 생각외로 요리 솜씨가 훌륭합니다.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나고요. 저희들이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요리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뭐 포항 과메기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전국에서 우리 과메기를 사랑해 주시는 과메기애과 여러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과메기 사랑해 주시고 오늘 과메기 요리 경연대회에 나왔던 음식들을 제품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HA와 오메가3 지방산, 핵산, 비타민 E가 다량 함유된 겨울철 영양보고, 포항 과메기 많이 드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겨울바다가 선사하는 명품 식재료 포항 과메기, 앞으로 다양한 음식으로 개발이 돼서 더욱더 많은 사랑받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포항 과메기가 최고야! 2016년이 약 한 달간 남았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에 다들 지치셨죠?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할 수 있는 콘서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17년 1월 14일과 15일에 열리는 러브엔조이 콘서트인데요. 14일에는 파워풀한 가창력과 소울이 충만한 두 사람, 김태우와 알리가 공연을 하고
15일에는 음원 강자 자이언티와 유쾌한 밴드 장미여관이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4, 15 양일간 열리는 러브엔조이 콘서트는 가수들의 풍성한 공연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들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소년, 소녀 가정,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을 위해 공연의 수익금 일부가 기부될 예정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힐링해줄 러브엔조이 콘서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